도로, 철도 항만, 도로 항만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리고 도로에 돈 벌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방국도, 지방도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그죠? 네, 난리 납니다. 그런데 유독 공항에 대해서는 전부 돈을 보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죠. 그죠? 근데 심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항은 어떤 기술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공항 기술사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웃기는 얘기인데 왜 도로공항 기술사가 같이 가 있습니까? 공항하고 도로가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설계 기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철도 공항 기술사도 아니고 왜 도로 공항 기술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는 그 연역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게요. 그냥 공항은 활주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활주로 가는 거나 도로 가는 거나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공항이 활주로밖에 없습니까? 활주로는 물론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활주로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활주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대 시설이 더 중요하죠. 나머지가. 그런데 도로 공항 기술사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양양공항 지금 돈 안 벌면 어떻습니까? 모항공항 돈 안 벌면 어때요? 일본이나 미국 가보십시오. 면적당으로 따져도, 면적당 인구로 따져도요, 지방공항에 가보면 양양공항, 모항공항 같은 거 아주 세고 셌습니다. 그 누가 돈 벌으라고 합니까? 자, 그거 까는데 도로공항 기술사 개념으로 보면, 자, 활주로 1500m, 활주로 2300m 까는 거하고, 자, 도로 2300m 까는 거하고, 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느 게 쌉니까? 공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항 많은 거 아닙니다.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공항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이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인식이. 근본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공항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공항의 CEO로 가는 사람들도 국회에서 왜 돈을 못 봅니까 하면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까? 도로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한참 비교할 때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1km 가는 거나 지방공항 하나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IC가 들어가는 구간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4차선, 8차선, 6차선 만드는 그 비용이 난 1km요. 지방공항에 무슨 뭐 양양공항 이런 거 그때 제가 공무원할 때 그거 하나 짓는 돈이 차이 없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톨 받는다고 하지만 건설비 형평치 미달하거든요. 도로 중에 그렇게 많은 도로 우리가 예산을 꼽는데 도로 중에 돈 받는 도로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속국도죠, 그죠? 고속국도도 통행료로 택도 없죠, 그죠? 택도 없습니다. 그럼 민자사업을 할 때 도로 어떻게 해줍니까? 철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반시설 토지 수용비는 전부 다 정부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민가도로, 민자철도가 진짜 순수하게 민간이 못합니다, 여러분. 토지 다 사주죠, 그죠? 토지 사는 비용 다 줍니다. 그러고도 이제 협상에서 또 처음에는 초기에는 손해보는 최소 수입 보전이라고 다 해줬지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진짜 코딱지만한 지방공항 하나 가지고 왜 전부 돈을 벌라고 난리를 치느냐 가지고 근본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 만들 때 김포공항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면 한 칼이 잘라버렸습니다. 무식해도 이런 무식한 놈이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커나가는데 인천공항이 만약에 국제선 중심으로 가면 우리 국내에 다니는 이 교통수요도 무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을 우리가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김포와 인천공항이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서로가 발전하고 지방공항으로 보완적인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인천공항 그때 건설하기 전에 수도권 신공항이라고 그랬죠. 수도권 신공항 건설하러 가라고 하면 미안한데 공항공사에서 오신 분 있죠. 누가? 예, 있으십니까? 전부 고생하니까 이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청에다가 이걸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식이 선배들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CEO들이 정말 이게 이 문외한들이 와가지고 철도만 해도 철도에서 평생 큰 사람들이 청장을 시켰는데도 자 고속철도 하라고 하니까 겁을 내는데 안 하려고 하는 핑계는 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돈 없는데 정부가 돈을 다 대주면 하겠다고. 돈 다 대주면 누가 뭐랍니까? 그리고 인력도 지금 철도청 같은 인력을 줘야 하겠단 말이죠. 아니 초기에 뭐 그렇게 필요하냐면 안 하려고 별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철도청에서 지금 그 고속철도 계획할 때까지 착공할 때까지 한 역할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공항공사하고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한국공항공사가 수도권 시공하십시오. 철도청에서 고속철도 하십시오 했는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CEO들이 반대라기보다 사보타지를 했습니다. 전문가 CEO가 가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전문가 CEO가 가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 이제 공학을 모르는 군 출신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학원도 같이 다니는데 끝까지 안 하려고 버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그렇게 안 하면 새 선수를 투입하겠다. 그래서 제가 법도 하루밤에 만들었습니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 그다음에 고속철도 건설공단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겠다. 이래도 안 할래.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태클을 많이 했죠. 사람 좀 뽑아서 보내라고 하니까 안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갔습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정말 초창기에는 인천 이 수도권 신공항이나 이쪽에 참 그 고속철도 공단이나 사람 추론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그 골판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 김포공항이든 우리나라 지방공항이든 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제 지방에서도 진짜 바로 이제 가까운 지금은 우리 동부가 정치 지형이 전부 이제 대립관계지 않습니까? 대립관계라서 그렇지. 어느 순간 이게 또 풀리면 유럽 같은 데 가고 싶어. 국경이 없잖아요. 그럼 그 좁은 땅 때문에 유럽에서도 대립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장소가 그럴 필요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저는 지금 모안이라든지 양양이라든지 뭐 이런 공항들 헐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비상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군용비행장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조금 넓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강의 주제를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한정한 건 그래도 우리 공항 쪽에서는 인천공항이 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지방공항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되 늘 공항에 돈 왜 못 보느냐, 왜 적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도로는 저 지금 남아도는 저 도로 전부 돈 안 받는데 공항이 왜 이리 인생하냐. 똑같은 SOC인데 그죠? 지금 이 강원도가 경북 산골짜기하고 말이죠. 저 전남 해안에 가고 싶어요. 인구 몇 명 안 되는데 막 다리를 막 놓고 뭐 연육벽을 놓고 난리를 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면 대대손손 쓰고도 못 씁니다. 그런 돈을 막 퍼붓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 공항 하나에 코딱지만한 공항 하나 가지고 시비를 매일 걸죠. 기자들도 그러고 국회에서도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지방도 1km 건설하는 거 하고 8조로 건설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비쌀 것 같습니까? 지방도 1km 건설하는 게 훨씬 더 비쌉니다. 물론 이제 터미널하고 다 합하면 조금 다른 계산이 되지만 그래서 SOC가 중요한데 공항이 중요하다. 그 사례를 이제 인천공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공항이 또 왜 중요하냐고 그것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요새 인천공항, 김포공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요. 우리 국내선 지금 국내선 위주로 운영되는 김포공항도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하고 김포공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오늘도 제가 미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와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왔다 지방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잘 돼 있단 말이죠. 한국 공항들이 미국의 공항들 가보십시오. 형편없거든요.
최첨단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김포공항 왔다 갔다 하면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때까지 인천공항 자부심 때문에 이제 막 국민들이 칭찬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류입니다. 인천공항이 없고 만약에 김포공항을 그대로 썼으면요, 진짜 우리 산업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옷을 몸이 크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크면 뭘 갈아입습니까?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올라갔다고 4만 불 가까이 됐다고 난리를 치면서 주택은 지금 어느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소득 5천 불 시대의 주택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국민주택 하면은 평형이 몇 평입니까? 실평수 25평입니다. 그게 이제 팔 때는 왜 해가지고 33평이나 35평이나 이렇게 팔죠. 자, 실평수 25평도 잘 짓습니다. 잘 짓지만 출산율 높이라고 막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실평수 25평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자녀 둘만 있어도요 참 힘듭니다. 셋 있으면 못 삽니다. 자녀 둘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장하면 방 따로 줘야죠, 그죠? 네. 부부 따로 방 하나, 자녀들 방에 이렇게 코딱지만 하나 주면은 집안이 힘듭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 중에 뭔가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좁더라. 천만이 많습니다. 동경같이 이렇게 이 좋은 구석을 가서 봐서 그렇죠. 일본 사람들 평균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전부 단독주택이고 2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좁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왜 그러냐? 소득 5천 불 때 만들어 놓은 기준을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40평 하면 중대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40평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참 기분 나빠할 분도 계시지만 최소한도 소득이 4만 불, 5만 불 가면 40평, 50평을 기본으로 해줄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자,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죽으라고 쓰라고 했잖아요. 왜 신공항을 짓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은 진짜 초등학교 때 입던 옷을 그대로 갖다 입고 다니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